안녕하세요. 파람TV 파람이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라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 현 주소는 콜롬비아에도 뒤진 OECD 백신 접종 완료율 꼴찌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한국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파람이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유행하고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유행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4차 대유행으로 저번 주 주말인 2021년 8월 8일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을 웃도는 수치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며 전국화가 되는 양상입니다. 사망자는 누적 2,121명으로 되었고 국내 평균 치명률은 1.01%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40%를 넘겼고 이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자는 1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이 한층 중요해진 현재 상황에서 3분기 주력 백신 중 하나인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도 9월까지 전체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사의 사정으로 당초 이달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준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모더나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4천만 회분이며 이 중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은 245만 5천 회에 불과합니다. 앞서 모더나 측은 7월 공급 물량 일부도 8월로 늦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는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백신의 구체적 공급 일정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급 차질을 계약 위반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러우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더나사는 보건복지부와의 회의에서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8월, 9월의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단은 이달 16일 이후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2차 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1차 접종일로부터 접종 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을 맞은 뒤 이달 16일에 2차 접종을 받는 대상자로부터 6주 간격으로 접종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고3 학생, 고교 교직원, 기타 대입 수험생의 경우에는 기존의 접종 간격을 유지해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등 교직원 등의 교육 및 보육 종사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1, 2차 접종 간격을 5주 간격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3분기 접종 계획은 차질 없이 이뤄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50대 연령층의 1차 접종은 예약 일정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이뤄지고 이번 달 셋째 주 1차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백신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 사태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은 4주에서 6주로 늘어났고 접종 중인 50대와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 대상 18에서 49세 등 2,453만 명이 모두 접종 간격이 6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 재수생 등은 수능 일정을 고려해 접종 간격을 원래대로 유지합니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기 때문에 1회 접종 후 3주 뒤 2차를 맞습니다. 역시 화이자를 맞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교직원은 2학기 등교 개학에 대비해 5주 간격으로 백신을 맞습니다. 참고로 국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권고하는 백신별 접종 간격은 화이자가 3주, 모더나가 4주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추진단장은 모더나 백신의 공급 일정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으로 국민의 70%가 9월까지 1차 접종,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백신 수급 상황과 유행 통제를 고려해 접종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신속한 접종 완료도 중요하지만 입원이나 중증 예방을 위해 1차 접종자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메신저리보 핵산 백신을 2종류로 계약하는 등 백신의 종류와 물량을 다양화했지만 현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모더나의 급박한 통보로 접종 일정을 여러 번 변경해서 송구하며 백신 공급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 공급 계획 부분 차질에도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접종 계획이 자꾸 틀어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4차 대유행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접종 계획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4차 대유행이 더 악화되거나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확산될 경우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인데 접종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경우 4차 대유행 대응에 나쁜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접종 간격이 늘어난다고 해서 효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접종 완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20대 접종을 늦추더라도 고령층의 모더나, 화이자를 맞출 필요가 있다. 고령자가 감염되면 의료 부담이 심해지는 만큼 11월에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상황이 변한 만큼 정책을 델타 변이에 맞춰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모더나 수급 차질로 계획이 꼬인 가운데 앞으로의 백신 수급에도 추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공급에 추가로 문제가 생길 경우 희귀 혈전등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로 50세 이상에만 접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 이하 연령층에 접종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0세 이상에 대해 접종하도록 권고하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변동되면 위원회가 접종 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 수급 및 유행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시 델타 변이 예방률이 30%에서 50%에 그치지만 2차까지 맞는다면 예방률이 80%대 후반으로 올라가고, 모더나는 1차 접종 시 예방률이 70%대로 화이자보다는 높지만 역시 2차까지 맞아야 90%가 됩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델타 변이 예방률은 60%에서 88% 수준으로 앞서 말한 백신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낮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접종 완료율은 15%인데 지난달 말까지 한국보다 뒤처졌던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각 16%, 17.1%로 한국을 추월했고, 한국처럼 접종을 지난 2월에 시작한 일본과 콜롬비아의 접종 완료율은 각각 32.9%, 25%로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접종 완료율 최하위를 기록한 건 백신 부족이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초기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결과가 최근 비참할 정도로 뚜렷해졌다 라고 말했으며, 가디언은 지난달 29일 한국이 올여름 델타 변이로 진땀을 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유행 초기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충분한 백신 확보엔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관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이 목표다. 집단 면역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접종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다.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지만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다. 델타 변이로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는 등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협조 덕에 우리의 방역, 의료 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연장해 매우 안타깝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다. 하지만 고강도 방역 조치로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한다. 지금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 확산세를 잡아가며 백신 접종률도 높여가야만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방역과 민생, 경제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들도 더 힘을 내달라. 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달라. 정부는 신속한 추경 집행과 다각도의 지원책 강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라마이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2개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